1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집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서에도 이제 등록한 거를 의미하겠죠. 그렇게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세제 혜택을 특징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비과세와 관련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요건 배제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이 비과세는 거주자한테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국외에 사는 분들도 국내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과세와 관련된 혜택을 적용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세제 혜택 중에서도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더라도 비과세와 관련된 혜택은 못 받는다. 요거는 거주자한테만 적용된다. 두 번째 세제 혜택은 중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제가 여러 채 있는데 그 중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원래 중과가 돼야겠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또는 그 임대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를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비과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거주자한테만 적용되는데, 얘는 비거주자한테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떡공제와 관련된 것도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공제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거하고 특례 적용. 8년 또는 10년을 임대하면은 50%, 그 다음에 아니면 70%, 굉장히 큰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 2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추가 적용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거는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고, 50% 70% 특례 적용은 거주자한테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액 감면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고 하죠. 물론 100% 감면이면은 세금을 안 내는 효과와 동일한데, 이 감면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100% 감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 100% 감면도 감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주자한테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 6가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2가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식적 전제 조건 충족해야 된다겠죠. 어디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and 이제 실질적 요건. 세제 혜택별로 적용 요건이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액 요건이라든지 면적 요건이라든지 증액 제한 요건이라든지.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가지 세제 혜택별로 어떤 요건은 가액 요건만 있어도 되고, 어떤 거는 면적 요건만 있어도 되고, 어떤 건 또 가액 요건과 면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고, 세제 혜택별로 다 적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세제 혜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입니다. 비과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제 혜택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주는 가장 큰 세제 혜택 중에 하나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대요. 양도가액 얼마까지요? 12억 원까지. 그럼 12억 원이 초과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12억 원을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억을 초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낸다. 그건 아니고 12억을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근데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양도일연제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고, 그 주택이 양도일연제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어떤 주택들은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대요.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은 어떤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안에서 적용됩니다. 왜 하필 2017년 8월 3일일까요? 우리 세법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딱 지칭한 날이 전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거주 요건은 취득 1년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된다며요. 근데 세법에서 2017년 8월 3일 날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1년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 A주택을 샀습니다. 나는 다른 주택 없고 계속 이것만 갖고 있다가 2023년 12월 달에 이 주택을 양도합니다. 얘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2년 보유, 취득일부터 2년 보유를 했네요. 그러면 이 주택은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일까요? 없는 주택일까요? 언제를 봐야 되죠? 취득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네?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네. 그러면 저 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 거주를 못했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못 받죠.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면은 이렇게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거주 요건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택 임대사업자가 이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됩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어떤 세제택을 적용받으려면 가액 요건, 즉 임대 개시연재 수도권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가액 요건과 면적,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비과세 거주 요건은 면적도 충족 안 해도 되고 가액도 충족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단기로 등록했으면 4년, 장기로 등록했으면 8년 기간에 임대만 했으면은 이 거주 요건을 배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요건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 1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한테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부과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부터 이제 적용 요건을 막 막아놓죠. 강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 거주 요건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1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해야 된다. 증액 제한 요건, 즉 종전 임대료 대비 5%만 올려야 된다. 요거는 언제부터 적용되죠? 얘는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만 올리면 된다. 한번 적용사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이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이런 경우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단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년짜리겠죠? 그럼 언제 자동 말소가 되죠? 4년 경과 시점인 2022년. 그리고 나서 1년 더 임대해주고 이 주택을 팔았습니다. 양도일연제 나는 다른 주택이 없어.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지 볼까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18년 3월 달부터 보유했기 때문에 2년 보유했네요.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인지 볼까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고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대요. 당연히 거주 요건이 있죠. 근데 나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어. 임대만 줬습니다. 근데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배제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엄청난 세제 혜택이죠. 이게 꼭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양도를 해야 됩니까? 꼭 그렇진 않죠. 우리 일시적 2주택은 양도일연재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죠. 그 일시적 2주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A주택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가 양도하기 직전에 새로운 일반주택,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양도를 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죠?
지금은 예전에는 뭐 1년이다, 2년이다 또는 신규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싹 폐지가 되고 단순하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내에만 양도하면 된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죠. 2년 보유, 2년 거주.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 거주 요건이 배제돼서 양도일련제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이주택 요건과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가 짬뽕돼서 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적용되는 제일 첫 번째 세제 혜택인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라는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주 요건이 이렇게 배제가 된다.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꼭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니어도 되죠. 최근에 이 거주 요건과 관련돼서 동일하게 이렇게 배제되는 그 주택이 있죠. 어떤 주택이죠?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이 상생임대주택과 자꾸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해도 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등록해도 거주요건이 배제가 되지만 나는 등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거주요건이 배제될 수 있다.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 어떤 거죠? 얘가 이제 상생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고 상생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돼야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5%를 올리고 대신에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라. 보통 우리가 주택은 2년 이상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년 이제 임대를 하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죠. 아까 직전 임대차 계약은 언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 요건이 없지만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죠. 언제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 체결했으면 됐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임대 개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을 임대를 해야 된다. 이 2년을 임대한 기간이지만 거주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일련제 한 채라고 하면은 그 주택의 설령 2년 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임대한 기간을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거주 요건이 배제될 수 있다. 중요한 거 주택 임대사업자,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임대주택으로서의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되지만 설령 내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임대를 준 요건이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요것도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같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